여기서는 소프트리의 지형 도구를 활용하여 산림 작업에서 케이블 처짐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두 개의 개요 영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존 인프라, 즉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도구를 사용해 제한된 집재지 위치를 선정한 후 그 집재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어떤 작업 흐름이나 프로젝트 유형을 사용하든 이 도구들은 작업 구역을 계획하고 집재지를 계획하며 집재지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가 어디에 필요할지 계획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작업 구역에 적합한 장비와 시스템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지상 운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역을 식별하거나 테일스파 위치를 지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와 위치를 지정하고 벌목 시 원목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여 수확된 목재가 회수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계획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작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방해 요소가 적은 계획은 실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계획자는 민감한 구역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미리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산불 관점에서 보면 계획자는 숲이나 벌채 후 구역의 연료량을 줄이고 모든 상업용 목재가 회수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상태로 말이죠.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간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표면 정보를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면 형식은 DM 데이터이고 여기서도 DM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TIFF 형식의 DM을 사용할 것이지만 IMG와 같은 다른 형식의 DM일 수도 있습니다. LAS나 LAZ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랜드 XML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측량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DEM을 불러오겠습니다. DEM을 불러오면은 마젠타색 덩어리가 나타나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저희의 레스터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포인트들은 표시 속성이 꺼져 있어서 옆을 클릭해도 여전히 모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모델 안에 160만 개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이 포인트들을 표면으로 변환하기 위해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타인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표면을 보고 싶다면 3D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보기로 확대를 눌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면도와 3D 보기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뷰를 타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D 뷰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고려하고 싶은 다른 정보, 즉 다른 공간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면 정보나 측량 데이터 작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파일 형식 외에도 우리는 또한 벡터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표준 형식의 다른 데이터 유형도 다룹니다. 여기서는 기존 노선에 대한 라인워크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인워크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쉐이프 파일입니다. 선 유형을 변경해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보면 쉐이프 파일에 유효한 고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고 끔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처는 겹치는 표면 위에 설정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수학 작업을 하고 싶은 대상 스탠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벡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물의 위치에 대한 맥락이 좀 더 필요해서 정사형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웹맵 타일 서비스, 이번에는 구글에 연결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가진 정사형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지도 소스를 원한다면 다른 지도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그 이미지는 별도의 트레인 파일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무언가를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조금 희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덜 두드러지게 해서 등고선이나 다른 요소들이 더 잘 보이도록 하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 싶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분석에서는 처짐선이 주변 지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에 매우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할 장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에 사용할 수학 시스템을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4가지 장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2가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레거챔 650, 즉 LC 650이라는 꽤 큰 최신 스윙 야더용으로 새로운 장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장비의 헤드 스파 높이는 18.2m입니다. 이제 말이죠. 그렇죠. 드럼의 용량을 정의하겠습니다. 드럼의 용량은 560과 560, 즉 각각 560으로 하겠고, 홀백은 더 큰 용량인 1204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 로프, 즉 와이어 로프의 단위 길이당 무게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값을 피트당 파운드로 정리해 두었지만 원한다면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사용하는 피트당 파운드는 1.7입니다. 즉 모든 드럼에 동일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드럼에 최대 작동 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위를 킬로뉴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분석에 실제로 사용하는 값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의 안전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의 안전 하중, 즉 윈치가 가할 수 있는 최대 하중, 최대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의 최대 작동 장력 141을 사용할 거고, 여기 이 드럼에도 141, 그리고 홀백에도 141을 적용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LC 650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장비를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 풀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으니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베스트 라인 시스템, 즉 더 작은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헤드스파 높이가 11.5입니다. 드럼 용량은 각각 500, 500, 그리고 1000입니다. 라인 무게는 더 작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값들은 실제로 접근 가능한 특정 기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 입력하는 숫자들을 무작정 따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작업 장력은 105, 105, 그리고 105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정의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같은 계약자 풀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두면 앞으로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불러올 수 있어서 편리할 것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그 장비를 내 벌목 시스템에 할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추가한 두 장비 모두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LC 650부터 해보죠. 그래서 LC 650에 그랩을 장착한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LC650이고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시스템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 번역이 현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랩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무게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번에 LC650에 사용할 그랩은 86인치 TMR 그랩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11전공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C650을 그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LC650 세팅을 그대로 두고 싶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버트 리깅만 사용해서 운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깅의 무게를 그에 맞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100파운드만 사용하겠습니다. 수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LC650 입력합니다. 와 함께 다음으로는 하베스트 라인 정보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래플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스카이라인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모토라이즈드 그래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라인과 함께 버트리깅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가벼운 리깅을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장비를 추가했고 각각의 장비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우리가 작업하는 곳에서 흔히 쓰는 설정이라면 아마 기본값으로 설정을 눌러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열 때 그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할 겁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착지 지정 후보를 분석하고 그곳에 어떤 장비가 잘 맞는지,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멀리 야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D-Line Explorer 도구가 있어서 여러 개의 D-Line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그걸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먼저 단일 라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D-Line을 만들겠습니다. 이 D-Line의 이름을 그냥 D-Line 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레이프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잠재적인 착지 위치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야딩하는 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선에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 아래의 지형 프로필을 보고 싶다면 프로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뷰를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수학 라인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일지 보고 싶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수학 라인에 그 큰 그래프를 달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사용하는 분석 유형은 예를 들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나 기법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하거나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중에 주어졌을 때 최소 처짐 값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표준 목재 크기가 1000kg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여기서 또 누르면 그게 우리의 홀백 블록 스테이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면 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 작은 언덕을 지나면 처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고가의, 즉 가격이 상당히 높은 제품을 콜백 블록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싶다면 편집을 해서 만약 그 블록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2~5m 높이에 설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리프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정 지점에서 거의 지상 리드와 가까워지지만 원한다면 제한된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한계까지 바로 갈 수 없다면 이걸 이리저리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290까지만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제어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은 설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용해서 만약 우리가 이쪽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 놓은 것을 보면 거기까지 실행했고 이제 이렇게 클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줄여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아주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노력 없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특정 설정으로는 192에서 멈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큰 그래프 레버 트리깅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더 나은 리프트가 가능합니다. 다음 고비를 넘기에는 아직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5m로 올리면 이제 막 그 지점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시스템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각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나씩 하지 않고 현재 D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D라인 익스플로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싶은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X형 거리를 선택하고 원한다면 블록 높이를 뒷부분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상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분면에서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보면 시도하는 각 지점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밀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구역에서 디플렉션이 사라지는 지점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ept를 누르면 이 개별 D라인들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라인들은 수동으로 생성한 것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D라인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치에서 이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착륙 지점을 추가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위치에서는 큰 기계로 인해 착륙 지점이 이미 충분히 커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쪽 부분은 추가로 분석을 적용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분면을 분석에 포함하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위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착륙 지점을 어디에 두더라도 이 하단 부분을 커버하려면 이 공용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커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영상의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착륙 지점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 접근 계획에 대해 다루겠습니다.